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난 정말 쟤한테 막 정말 이런 피해를 당했다. 미성년자의 그런 불법 행위는 그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태신의 장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형법에서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가지고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이거든요. 14세까지는 뭔 짓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다. 이게 형법에 이렇게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소년법은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10살 넘어가는 애들은 그래도 좀 처벌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 형법상의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 징역, 벌금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 소년 애들이니까 무조건 그렇게 처벌을 하기보다 아직은 교화의 여지가 훨씬 더 강한 친구들이니까 교화의 목적을 좀 더 중점을 둬서 처벌은 하되 이제 보호 처분이라는 걸 하죠. 보호 관찰, 또 부모님 계도하고 교육도 받게 하고, 조금 심하면은 소년원을 보내기도 하는데, 소년원은 이제 장기랑 단기랑 정해가지고 무전경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애들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서너 살짜리 애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살부터 14살 이 사이에 있는 애들은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돼서 이제 처벌하지 않게 되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친구들이 잘못하면은 어느 정도 처벌은 받아라. 보호 처분이에요. 그런 개념에서 10세에서 14세 사이를 촉법 소년,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촉법 소년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4에서 14세 사이다. 근데 14에서 14세 사이에 행한 죄는 벌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형법이란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 형벌 처벌은 받지 않는 겁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가 너무 중하기 때문에 아마 소년법에 적용을 안 받을 거예요. 아마 바로 일반 형사재판 받아서 처벌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나이가 어려서 한 행동은 다 소년이기 때문에 감경된다. 이건 아니고요. 19세까지가 또 이제 소년법의 적용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19세까지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니라 소년보호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그것도 무조건 다 주는 건 아니고, 이렇게 심각한 정도의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논의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형사 미성년자가 14세로 되어 있는데, 형법이 맨 처음 만들어졌을 때 들어갔던 조항이거든요. 그때가 해방 이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70년 가까이 됐나요? 이때쯤에 만들어진 이제 그건데, 그때는 14세면은 정말 어린 그런 경우가 많았겠죠. 근데 지금은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교육 수준에 이렇게 상향 평준화, 인터넷의 발달, 이런 걸로 해가지고 더 빨리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더 빨리 조숙을 하니까 14세 이거를 좀 더 낮춰야 된다. 이 얘기도 많이 있고, 촉법소년도 10세부터 14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더 내려와야 되겠죠. 좀 더 한 7세든 8세든 8세부터 몇 세까지는 촉법소년이니까 형벌에 의한 처벌 안 받더라도 그래도 소년으로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게끔 하는 그런 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이제 학폭위가 먼저 열리죠. 학교에서는 학폭위가 열리고, 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적인 절차, 그게 나중에 소년으로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느냐, 일반 성인처럼 일반 형사재판을 받느냐는 나중에 재판을 어떻게 받으실 거인가의 문제고, 어쨌든 형사적인 그런 제재는 가하게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10세 이상이라면은. 학교폭력 사건은 방향이 두 가지로 되는 거죠. 하나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징계처분에 관련된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이제 내려지는 그런 결정들, 일반적인 법적 절차, 형사적인 형사 수사,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그런 불법 행위는 그 부모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같은 법원을 끼고 하는 이쪽인 절차, 그리고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이제 징계처분, 강제전학부터 해가지고 그 양쪽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개입을 하는 경우에는 형사사건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이제 개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징계 처분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런 적 없다. 지금 억울한 누명 쓴 거다라고 하는데 강제전학 조치 이렇게 당해서 이제 다른 학교를 이렇게 가는 경우, 또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난 정말 쟤한테 막 정말 이런 피해를 당했다. 부모랑 다 막 너무 울분을 이렇게 표하는데 학교에서 그걸 안 믿어줘. 가해자로 지목된 애에 대해서 아무런 처분도 안 해. 그런 경우에는 이제 행정소송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 처분이 잘못되었다. 이 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강력한 처분을 취해야 된다. 또는 나를 강제전학 조치를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처분이다. 이거 취소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행정소송적인 절차들은 또 변호사 도움을 받아서 하시는 게 좋죠.